안녕하십니까, 구정직입니다. 오늘은 그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그 예외 조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압구정동이 각 단지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면서 지위 양도되는 물건들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사는 분들도 과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파는 분들,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조합원 지위양도가 되는지 아니면은 지위양도가 안 되는지 이런 문의들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외 조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은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그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모든 그 관련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 39조를 보시면은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조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항을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지위양도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지위 양도가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분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내가 또는 어떤 해당 당사자가 상속으로 받았다. 또는 이혼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는 뭐 재산 분할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양도양수 즉 매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다만 양도인이 즉 소유주입니다.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상속 및 이혼 말고 또 다른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1호 보시면은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세대원의 근무상의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전세를 놓고 뭐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세대원 즉 부모님 또는 본인을 비롯해서 뭐 자녀라든가 이런 세대원의 근무, 질병, 뭐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를 떠나야 돼요. 본인만 떠나거나 누구 한 명만 떠나면 안 되는 거고 세대원 모두가 해당 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럴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질병 같은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아파서 좀 요양을 해야겠다. 감기가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심신이 피로해서 좀 지방에 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질병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무상, 뭐 취학,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무상의 경우는 뭐 발령이 났다든가 이런 거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취업,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도 엄격하게 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호에 보시면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처음에 상속 이혼으로 지위양도가 된다고 했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지위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상속으로 받는 분들은 그게 이전이 된다는 뜻인 거고, 이 2호에 나와 있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상속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 말고 뭐 강북에 어떤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경기도의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근처 뭐 반포 잠원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세대원 전원이 이 상속받은 아파트 뭐 강북이라든가 뭐 반포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이 현대 아파트를 양도 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은 좀 다르죠. 첫 번째는 현대 아파트 자체가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자들한테 이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이 문구는 뭐냐면은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모님한테 다른 집을 상속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대 모두가 이 집으로 이전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를 지위양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자,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직장이든 뭐 여러 이유로 우리 가족이 한국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을 가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지는 않을 거지만은 뭐 여러 이유로 뭐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2년 이상 한국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됩니다. 즉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4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한 집입니다. 네. 그 대신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2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내가 그 집에 5년 이상 거주를 했었고 10년 이상 보유를 한 집은 지위 양도 양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년 이상 거주는 연속적인 5년이 아니고 합계예요, 합계. 내가 분양받았을 때, 내가 구입했을 때 한 2년 살았다. 그리고 내가 뭐 새를 놓다가 또 잠깐 또 1년 살았다. 그러다 또 새 놓다가
또 2년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총 합계가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이 되면 되고요. 10년 이상 보유. 당연히 뭐 보유는 연속적이야겠죠. 팔았다가 사면은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되는 거니까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 10년 이상 보유한 기간 중에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어떤 경우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어떤 사정인지 이거는 제가 좀 사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한 즉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거에서 예외 조항으로 말씀을 드렸죠. 상속이혼으로 그 지양도 되는 경우,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그 해당 지역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그 해외로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1세대 1주택자 5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은 지위양도 양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주택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도 공인중개사가 그런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들을 저희가 거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문의도 좀 왔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고, 자, 처음에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지역 지위 양도가 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부부인데 우리가 도장은 안 찍었다. 그러니까 그 법적 부부,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안 하고 사실혼 관계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부부의 어떤 그 지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재산 분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니까 부부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때 내가 현대 아파트, 즉 특유과열지구의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된 아파트를 받았을 때 지위 양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헷갈렸습니다. 예. 이게 되는 건가? 사실혼 관계면은 이게 소송을 하든 뭘 어떻게 했을 때 재산 분할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를 받았을 때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사실혼 관계. 자,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되느냐? 자, 사실혼 관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인 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민원 요지입니다. 답변. 상기 규정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되 이혼에 의한 양도인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혼은 법률론에 따른 이혼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제 기타 개별 사항은 이제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때 이혼은 법률론에 따른 이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혼이랑 법률론이랑 다르죠. 예. 그래서 이 그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이혼에 의한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되는 예외 조항은
법률혼 관계, 즉 부부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안 됩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리고 또 많이들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예외 조항 중에서 자, 1번 세대원 모두가 지방,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외에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벌써 이전이 돼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전이 돼 있어요. 이전이 돼 있거나 또는 원래 그 지역에 살질 않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분이 현대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현대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를 놓고 계시는데 나는 원래 이 지역에 없었어. 원래 이 지역에 없었는데 지위양도가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래는 살았어요. 압구정동에 그 투기과열지구나 아파트에 취득하고 사셨다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나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전하셨어요. 요게 나오는 내용처럼 뭐 근무, 뭐 기타 근무,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 안 사셨던 분들,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전하신 경우들,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전이 되느냐? 자, 제가 또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이 왔을까요? 자, 민원 요지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미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 답변이 왔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 질병 등 기타 취약 결혼 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미 이전하였거나 이미 이전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지금은 서울시에 살고 있어야 돼요. 현대 아파트에 뭐 거주하고 계시던, 뭐 세를 놓고 뭐 서울시에 어디 살고 계시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벌써 나가 있는 분들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외 지역의 소유주분들은 안타깝게도 조합 인가 후에는 파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 계시죠? 해외에 있는 분들. 3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근데 또 여기서 해외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셨습니다. 내가 해외 나가 있는데 어떡하냐 그럼. 그러니까 뭐냐,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벌써 나가 계신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벌써 해외 나가 계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내가 벌써 나와 있는데, 자, 내가 해외에 있고 2년 이상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 벌써 나왔다 나는. 그런 경우 이전이 되느냐? 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또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해야 되니까요. 자, 답변이 왔습니다. 자, 민원 요지.
해외에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를 했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인의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로 이주한 경우라면 양도 시점부터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아까 내용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해외입니다. 이미 해외로 이주한 경우라면은 양도 시점부터 2년 안에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어. 그거를 증명을 해. 그러면은 지위 양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국내하고 해외하고 조금 적용이 다르죠. 국내는 이미 나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해당 구역이 아닌 곳으로 나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해외에 있는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서 조항은 달립니다. 단 2년 이상 계속 체류한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잠깐 해외여행 가 있는데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어. 그 사이에 팔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2년 동안 계속 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지위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접 지역에 제가 문의를 또 해봤어요. 그 인접 지역 그 지자체 문의도 해보고 조합 사무실에 문의도 해봤는데 그 인가권자, 그러니까 지자체 문의를 해보면은 그거를 기타 서류들을 다 서류는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외 발령이 났다든가 아니면은 그 발령 확인서, 그리고 해당 나라 그 지역의 어떤 거주 확인, 앞으로 거주하겠다는 그런 확인서들이 다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각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서. 내가 본인이 양도 후에 향후 2년 안에는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들어와야지 지위양도,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아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그 예외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례들이 많고 또 법이라는 게 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고 워낙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또 사례가 발생하면은 또 그 사례건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공부하고 질의해보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지체 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지자체 문의도 해보고 국토부에 질의도 해보고 또 어떤 법률 관계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해서 최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위양도 예외 규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